서연아, 미안해. 나 도연이 오빠 아기 가졌어. 거실에 서 있는 유진이 만삭의 배를 쓰다듬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30살 약사인 유진은 서연의 대학 동기였어요. 몸매가 좋기로 유명했던 그 친구가 지금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하고 있었죠.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도연이 오빠가 나한테는 완전 다른 남자였어. 침대에서 정말 대단하더라. 너한테는 그런 모습 못 봤지? 유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도발적으로 웃었어요. 임신복 안으로도 드러나는 풍만한 가슴이 서연의 눈에 들어왔죠. 유진아, 그런 얘기까지는.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렸지만 눈빛은 유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오빠. 어차피 이혼할 건데. 서연아, 솔직히 너는 여자로서 재미없어. 남자가 흥분할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유진이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듯 몸을 돌려 보였어요. 34살 공무원인 도연이 서연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이혼하자.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넌 아이도 못 낳고 침대에서도 시들하고. 유진이가 훨씬 자극적이야.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좋아요. 이혼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손뼉까지 쳤어요. 너무 신나는데요? 이혼 서류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도장 찍어드릴게요. 유진과 도연은 당황했어요. 울거나 매달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거든요. 서연아, 너 정신 나간 거야? 왜 안 괜찮겠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지는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서연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3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서연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혼이 좋다고 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뜨거운 속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봄, 대학병원 물리치료실. 29살의 서연이는 흰색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가운 안으로 드러나는 가녀린 몸매와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가 인상적이었죠. 물리치료사로 일한 지 3년째,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어머님, 오늘 다리 컨디션은 어떠세요? 서연이 환자의 다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섬세한 손길에 환자가 편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죠.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손길만 닿으면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손길을 가졌으면 좋을 텐데. 60대 중반의 김씨 어머니는 중풍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서연은 정성껏 마사지를 해드리며 운동법을 알려드렸죠. 그때 치료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셔츠 사이로 보이는 탄탄한 가슴팍과 팔뚝의 근육이 인상적이었죠. 진한 눈썹과 날카로우면서도 섹시한 눈빛이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서연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며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이상했어요. 병원에서 수많은 남자 보호자들을 만났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아, 도연아 왔구나. 이분이 우리 담당 선생님이야. 서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에서 목선, 그리고 가운 위로 드러나는 몸매까지 천천히 훑어내려갔죠. 서연은 그 시선을 느끼며 온몸이 따끔따끔해졌어요.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서연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가운깃을 여미며 몸을 살짝 돌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특히 웃을 때 모습이. 도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어요. 섹시하고 자신감 넘치는 톤이었죠. 그런. 서연은 더욱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도연이가 평소에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왜 이래? 어머니가 웃으며 말하자 도연도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예쁜 건 예쁘다고 해야죠. 그날 밤 서연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도연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특히 자신을 바라보던 그 강렬한 눈빛이. 몸이 후끈거리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혼자 웃기도 하고 괜히 몸을 뒤척이기도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랫배가 간질간질했죠. 미쳤나? 왜 이러지? 처음 보는 남자인데.
서연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대학 때 한 번 사귄 게 전부였는데 그때도 이렇게 몸이 반응한 적은 없었어요. 며칠 후 도연이 치료가 끝난 후에도 남아 있었어요. 선생님, 어머니 치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도연이 서연에게 한 발 더 다가왔어요. 그의 체온과 은은한 남성적 향기가 느껴졌죠.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어머님이 워낙. 그래도 선생님 덕분이에요. 도연이 서연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손에 서연의 몸이 순간 굳어졌죠.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제대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요.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서 전해지는 그의 체온 때문에 온몸이 후끈거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서연 선생님 같은 분이요? 이렇게 아름답고 섹시한 분이 어디 있어요. 도연의 진심 어린 말과 함께 그의 시선이 서연의 입술에 머물렀어요.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핥았죠. 병원 1층 카페.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도연은 아메리카노를, 서연은 달콤한 카페라떼를 주문했어요. 어떤 일 하세요? 공무원이에요. 좀 재미없는 일이죠. 아니에요. 안정적이고 좋으세요. 그런가요? 서연 선생님은 물리치료사가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연이 수줍게 웃으며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순간 가운 사이로 쇄골 라인이 드러났죠. 어릴 때 할머니가 중풍으로. 그때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도연의 시선이 서연의 쇄골에서 목선을 따라 올라갔어요. 서연은 그 시선을 느끼며 목이 마르는 걸 느꼈죠. 역시 마음씨까지 아름다우시네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뜨거워졌어요. 도연의 무릎이 테이블 아래에서 서연의 다리에 살짝 닿았고 서연은 그 접촉에 온몸이 전율했어요. 그 이후 도연은 어머니 치료가 끝나도 서연을 기다렸어요. 함께 커피를 마시고 병원 근처를 산책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병원 옥상에서 야경을 보고 있었어요. 서연아, 도연이 서연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서연이 수줍게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허스키했죠. 그래. 좋아. 도연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연은 그 손길에 몸이 떨렸어요. 오빠, 저 이상한가요? 왜? 오빠를 보면 가슴이 이상하게 뛰어요. 밤에도 잠이 안 와서. 서연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나도 그래. 서연아. 너를 생각하면 몸이 뜨거워져. 도연이 서연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죠. 서연아. 너 정말 예뻐. 오빠. 첫 키스였어요. 도연의 입술이 서연의 입술에 닿는 순간 서연의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무릎에 힘이 빠져 도연에게 기댔죠. 도연의 손이 서연의 허리를 감쌌어요. 서연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오빠. 저 이상해져요. 나도야, 서연아.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두 사람의 스킨십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영화를 보면서도 도연의 손이 서연의 허벅지에 올려지면 서연은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연아, 영화 재밌어? 네, 재밌어요.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도연의 손에 가 있었어요. 그의 큰 손이 자신의 다리를 감싸고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후끈거렸죠. 그런데 너 영화 제대로 보고 있어? 네, 계속 내 손만 쳐다보는데. 서연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갛게 되었어요. 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나도 너만 보고 있었는걸. 도연이 서연의 귀에 속삭였어요. 그의 뜨거운 숨결에 서연의 몸이 떨렸어요. 3개월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어요. 도연은 항상 서연을 여왕처럼 대해줬어요. 서연아, 우리 사귄 지 100일 됐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도연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와, 너무 예뻐요. 은반지를 끼워주는 도연의 손길이 섹시했어요. 너만큼은 아니지만. 오빠,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아직 마지막 단계는 아니었지만 서연은 도연의 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설렘이 좋았어요. 도연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죠. 1년 반의 뜨거운 연애. 도연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서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말하는 도연을 보고 서연은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정말이에요?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매일 밤 너를 안고 싶어. 도연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의 온몸이 달아올랐어요. 네, 네, 좋아요. 결혼 전날 밤, 두 사람은 드디어 하나가 되었어요. 서연에게는 처음이었지만 도연이 섬세하고 열정적으로 이끌어줬어요. 서연아, 사랑해. 오빠,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서연은 여자로서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결혼식 다음 날, 신혼여행지에서도 두 사람은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보,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서연아. 평생 이렇게 사랑하자. 신혼집에서의 첫 달도 달콤했어요. 여보, 아침 됐어요. 좀 더 안고 있자. 도연이 뒤에서 서연을 껴안으며 목에 키스했어요. 서연의 몸이 순간 녹아내렸죠. 오빠, 출근 늦어요. 괜찮아. 내 아내인데. 하지만 서연은 몰랐어요. 이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빨리 식을지, 그리고 어떤 배신이 기다리고 있는지. 서연이가 도연의 품에 안겨 달콤한 잠에 빠져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 전화 왔어요. 응. 누구지? 도연이 잠결에 서연의 허리에서 손을 떼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형수님. 네. 어머니가? 도연의 목소리가 급변했어요. 서연도 잠이 확 깼죠. 지금 응급실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빨리 가야 해. 두 사람은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서연은 속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티셔츠만 입고 나왔죠.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호자이신가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네, 아들입니다. 중풍 초기 증상입니다. 왼쪽 마비가 심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신혼의 달콤함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죠. 그럼 얼마나 오래? 최소 몇 년은 각오하셔야겠습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병실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현실이 실감났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이 이렇게 변하시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아,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 서연은 순간 답이 막혔어요. 각 결혼한 신혼부부가 중풍 환자를 모신다는 게 당연하죠, 오빠. 어머님인데, 그럼 너 일은 어떻게 해? 제가 그만두고 모실게요. 서연은 큰 결심을 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미안해, 서연아. 도연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길이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다는 걸 서연은 느꼈어요. 직장을 그만두는 날, 서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3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였으니까요. 서연 씨,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해요. 팀장의 따뜻한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의 약을 챙겨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신혼인데 이런 일이. 시어머니는 항상 미안해하셨지만 서연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도연도 서연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서연아, 내가 할게. 괜찮아요, 오빠. 오빠는 일해야 하니까. 하지만 점점 도연은 집안일에서 손을 뗐어요.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죠. 오빠, 저녁 드세요. 응. 예전처럼 다정한 대화는 사라졌어요. 도연은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만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더 심각한 건 부부관계였어요. 신혼 때는 거의 매일 밤 뜨겁게 사랑을 나누던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어졌어요. 오빠, 서연이 조심스럽게 도연의 등에 손을 올렸어요. 예쁜 잠옷도 입고 향수도 뿌렸는데, 피곤해.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서. 차가운 거절에 서연의 마음이 상했어요. 예전에는 서연이 살짝만 유혹해도 도연이 불같이 반응했는데, 그럼 언제? 요즘 너무 바빠서. 이해해줘. 도연은 등을 돌리고 잠들어 버렸어요.
서연은 혼자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결혼 6개월째 되던 날,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어요. 서연아, 집이 이게 뭐야? 도연이 퇴근해서 보니 거실이 어수선했어요. 어머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그래도 집은 깔끔하게 해야지.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서 집마저 이러면 어떡해? 오빠도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뭘 도와줘? 나는 돈 벌어야 하는데. 너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잖아. 저도 힘들어요. 서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시집온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당연하다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날 밤 서연은 화장실에서 소리 내어 울었어요.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주변의 압박이 시작되었어요. 서연아, 아직도 소식 없어? 명절에 온 시누이가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아직이요. 다른 집은 다들 빨리 낳던데.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시누이의 시선이 서연의 몸을 훑어봤어요. 마치 불량품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시어머니도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서연아, 병원에는 가봤니? 아직은 무슨. 빨리 가봐야지. 나이가 있는데. 29살이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주변의 압박 때문에 서연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가장 힘든 건 도연의 태도였어요. 결혼 2년 차가 되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은 다 임신 소식이 있던데. 저녁 식사 시간마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었어요. 우리 후배 김 과장 부인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했어. 그 부인은 정말 여자다워. 서연의 밥맛이 떨어졌어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일까? 어머니 돌보느라 힘들어서. 아니면 내가 너무 마른 것 같아. 좀 더 살쪄야 하는 거 아니야? 도연의 시선이 서연의 몸매를 훑어봤어요. 예전처럼 사랑스러운 시선이 아니라 품평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죠. 그리고 집에서 좀 예쁘게 하고 있어. 요즘 완전 아줌마 같아. 뭐라고요? 사실이잖아. 화장도 안 하고, 옷도 대충 입고. 내가 이러니 내 마음이 안 가는 것 같아. 도연은 자신에게는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책임이 서연에게 있다는 듯이요. 다른 여자들은 결혼해도 몸매 관리하고 예쁘게 하던데. 너는 왜 이렇게 포기한 것 같냐? 밤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어요. 확실히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간병으로 지친 얼굴, 살 빠진 몸매, 윤기 없는 머리카락. 정말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진 걸까? 예전에는 도연이 좋아했던 섹시한 속옷들도 이제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편한 면 속옷만 입게 되었어요. 침실에서도 도연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오빠, 서연이 도연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오늘은 좀 피곤해서 요즘 맘날 피곤하다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 일이 많아서. 서연은 여자로서 완전히 거부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도연이 샤워하는 동안 서연은 우연히 도연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어요. 메시지 알림이 와 있었거든요. 혹시 급한 일인가? 하지만 메시지를 본 순간 서연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발신자는 유진이었어요. 그때 중학교 동창 유진이 연락을 해왔던 거예요. 서연아,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유진은 약사로 성공한 서연의 친구였어요.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아서 학창시절에도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결혼 생활은 어때? 아직 소식은 없고? 전화 너머로도 유진의 약간 우월감 섞인 톤이 느껴졌어요. 아직이야. 그래? 나는 요즘 너무 바빠. 약국도 잘 되고 남자들이 자꾸 대시해서 고민이야. 유진은 자신의 화려한 일상을 자랑했어요. 서연은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서연아, 우리 집 보러 올래. 새로 샀거든. 강남 신축이야. 유진이 집들이에 초대했어요. 그래야지. 나가야지. 도연의 말에 서연은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옷장을 열어보니 입을 만한 옷이 별로 없었어요. 간병으로 바빠서 쇼핑할 시간도 없었고 예쁜 옷을 입을 일도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칙칙한 피부, 생기 없는 모습. 유진의 집은 정말 화려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인테리어 하나하나가 센스 넘쳤어요. 와, 정말 멋있다. 고마워. 혼자 살기에는 좀 크긴 한데
유진은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S라인이 드러나는 실루엣의 서연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서연이 더 놀란 건 도연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멋있네요. 유진 씨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도연이 유진에게 말하는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훨씬 부드럽고 관심 있어 보이는 목소리였죠. 고마워요. 도연이 오빠도 공무원이시라면서요? 든든하고 좋으시겠어요. 유진이 도연을 바라보는 시선에 묘한 끌림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유진 씨가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는 혼자라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못하죠. 유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집들이를 다녀온 후 도연이 말했어요. 유진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혼자서 그렇게 성공하다니. 그러게요. 몸매도 좋고, 너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 도연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지금도 나름 열심히.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야지. 유진 씨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네. 그날 밤부터 도연은 더욱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하지만 집에 돌아온 도연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섹시한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오빠, 새 향수 써요? 응. 뭔 향수?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연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도연에게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은 그날 밤부터 서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며칠 후, 도연이 샤워하는 동안 서연은 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멈춤했어요. 깃부분에 뭔가 묻어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진한 빨간색 립스틱 자국이었어요. 그것도 서연이 쓰는 은은한 핑크빛과는 전혀 다른 섹시한 레드 컬러였어요. 이게 뭐지?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목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니 선명한 키스마크가 보였어요. 보라색으로 변한 흔적이 여러 개나. 손이 떨렸어요. 이건 확실했어요. 여보, 셔츠에 립스틱이 묻었는데. 응. 아, 점심 먹을 때 여직원이 실수로. 도연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며칠 후 유진이 갑자기 집에 놀러 왔어요. 서연아, 깜짝 방문. 유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근처 왔다가. 도연이 오빠는 안 계셔? 유진은 가슴이 깊게 파인 끈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브래지어가 다 보일 정도로 파진 옷에 서연은 당황했어요. 아직 퇴근 안 했어. 그래? 그럼 우리끼리 얘기하자. 유진이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길게 뻗었어요. 짧은 원피스가 허벅지 깊숙이까지 올라갔죠. 서연아, 솔직히 물어봐도 돼? 뭘? 너 요즘 도연이 오빠랑 어때? 잠자리에서 말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유진아, 그런 얘기를. 뭐가 부끄러워? 우리 사이에. 솔직히 요즘 얼마나 자주 해? 그런 걸 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더 적어? 표정 보니까 거의 안 하는구나. 유진이 서연의 표정을 보며 확신에 찬 듯 말했어요. 서연아, 남자는 그런 거 없으면 못 살아. 특히 도연이 오빠 같이 혈기왕성한 남자는 더욱 그래. 무슨 소리야? 집에서 해결이 안 되면 밖에서 해결하는 거지. 당연한 얘기 아니야? 유진의 도발적인 말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서연아, 너 요즘 정말 여자 같지 않아. 언제부터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유진이 서연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혀를 찼어요. 남자는 자극적인 여자를 좋아해. 너처럼 밋밋하면 재미없어 하지. 그때 도연이 퇴근했어요. 유진 씨 왔네요. 반갑습니다. 오빠, 오늘도 멋있으시네요. 유진이 도연을 보자마자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옥타브 높아지고 더 달콤해졌죠. 유진 씨, 오늘 특별히 더 섹시하시네요. 도연의 시선이 유진의 깊게 파인 가슴에 머물렀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굳어졌어요. 정말요? 오빠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 좋네요. 유진이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더욱 가슴골을 드러냈어요. 서연아, 커피 좀 타줄래? 서연이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대화가 심상치 않았어요. 오빠, 어깨가 많이 뻐근해 보이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제가 마사지 좀 해드릴까요?
손이 좋다고 소문났거든요.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연이 몰래 거실을 엿보니 유진이 도연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도연의 셔츠 위로 유진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여기가 많이 뭉쳤네요. 집에서는 안 해줘요? 서연이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요? 남자는 이런 스킨십이 정말 중요한데. 유진의 손이 도연의 목 뒤쪽까지 내려갔어요. 거의 애무하는 수준이었죠. 아, 시원하다. 유진 씨 손이 정말 좋으시네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대로 해드릴게요. 서연은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게 단순한 마사지인가? 아무리 봐도. 커피 나왔어요. 서연이 거실로 나가자 두 사람이 급히 거리를 벌렸어요.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공기는 이미 야릇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날 밤 도연이 샤워하는 동안 서연은 그의 핸드폰에서 계속 메시지 알림이 오는 걸 들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오빠, 오늘 마사지 어떠셨어요?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유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서연이는 오빠를 잘 못 만져주는 것 같던데요. 제가 오빠 몸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오빠 어깨 만질 때 근육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다음에는 더 아래쪽도. 서연의 온몸이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더 위로 올라가 보니 어젯밤의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오빠, 서연이랑 요즘 어떠세요? 잠자리에서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요. 오빠 같은 남자가 만족할 리 없을 것 같은데. 유진 씨는 정말 솔직하시네요. 전 항상 솔직해요. 오빠 원하면 제가 더 잘해드릴 수 있는데.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자신의 친구와 남편이 이런 야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니. 그 아래에는 더욱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빠, 저 요즘 밤에 오빠 생각하면서 혼자 하고 있어요. 유진아, 오빠도 그러시죠? 서연이는 모르는 오빠만의 비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요?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면 되잖아요.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서연은 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대로 뛰어갔어요. 서연아, 뭐해? 아, 그냥 누워 있었어요. 도연이 수건만 두르고 나왔어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샤워했고, 몸에서 평소와 다른 비누 냄새가 났어요. 오빠, 내일 또 늦어요? 응,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누구랑요? 회사 사람들이랑. 왜 자꾸 캐묻냐? 도연의 반응이 예민했어요. 뭔가 숨길 게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같이 가. 아, 맞다. 어머니 때문에 못 나가지. 도연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마치 시어머니 간병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며칠 후, 도연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셔츠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었고, 벨트도 느슨하게 메어져 있었어요. 오빠, 오늘 회식 어디서 했어요? 응. 아, 그냥 호텔 라운지에서. 호텔요? 아, 동료가 예약해서. 왜? 뭔가 이상해? 도연이 방어적으로 대답했어요. 서연은 침실에서 도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와 달리 샤워를 2번이나 하고 속옷까지 갈아입었어요. 뭔가 씻어내려는 것 같은데. 그날 밤 서연이 도연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오빠, 오늘은 좀 너무 피곤해서. 요즘 맨날 피곤하다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 나이도 있고. 그럼 언제? 왜? 꼭 해야 돼. 의무야? 도연의 차가운 말에 서연은 완전히 위축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서연만 봐도 흥분하던 남자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일주일 후, 유진이 또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도발적인 차림이었어요. 서연아, 오늘 너무 더워. 유진은 등이 완전히 파인 홀터 톱을 입고 있었어요. 브래지어도 안 입은 것 같았어요. 유진아, 그 옷, 이거? 요즘 유행이야. 남자들이 완전 좋아해. 유진이 몸을 돌려 보이며 뒤태를 과시했어요. 서연아, 너도 이런 옷 좀 입어봐. 도연이 오빠가 좋아할 텐데. 나는 이런 옷 안 어울려.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문제가 아니야. 남편을 유혹해야지. 유진이 서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요즘 도연이 오빠 많이 심심해 보이던데. 집에서 자극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야? 남자는 원래 시각적 동물이거든. 내가 이렇게 수수하게만 있으면 당연히 재미없어 하지. 그때 도연이 들어왔어요. 우와, 유진 씨. 오늘 정말 대박이네요. 도연의 눈이 유진의 몸매에 완전히 고정되었어요. 침까지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요, 오빠. 오빠가 좋아해 주시니까 뿌듯하네요. 유진이 도연 앞에서 천천히 돌아보며 온몸을 과시했어요. 이런 스타일 어때요? 섹시하죠? 정말 환상적이에요. 도연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커피 좀.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유진이 서연을 제지하며 부엌으로 갔어요. 도연의 시선이 유진의 뒤태를 따라가는 걸 서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돌아온 유진이 도연에게 커피를 건네주며 손을 스쳤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오빠, 어깨 또 아프시죠? 제가 또 해드릴까요?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도. 이번에는 유진이 도연의 뒤로 가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유진의 가슴이 도연의 등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마사지를 했어요. 여기 정말 뭉쳤네요.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아, 정말 시원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분명히 흥분하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이런 거 안 해줘요? 서연이는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래요? 남자는 이런 터치가 정말 중요한데. 유진의 손이 도연의 가슴 쪽으로 내려갔어요. 거의 애무하는 수준이었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유진아, 이제 그만. 응. 왜? 오빠가 좋아하시는데. 유진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시간도 늦었고. 알겠어. 그럼 다음에 더 제대로 해드릴게요, 오빠. 유진이 도연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유진이 간 후 도연이 말했어요. 유진 씨 정말 대단하네. 마사지도 잘하고. 오빠, 그건 마사지가 아니었어요. 뭐가? 너무 야했어요. 유진이가 오빠한테. 야하다니 무슨 소리야? 그냥 마사지인데. 그냥 마사지요? 가슴으로 등을 비비면서요? 너 요즘 이상하게 예민하네. 친구 사이에 그런 것까지 의심하고. 도연이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서연은 도연의 핸드폰에서 또 메시지 알림이 오는 걸 들었어요. 새벽 1시, 2시. 계속해서 참을 수 없어서 확인해보니 오빠, 오늘 마사지 어떠셨어요? 제 가슴이 오빠 등에 닿는 거 느끼셨죠? 유진아, 이런 얘기하면 왜요? 좋았잖아요. 오빠 몸이 반응하는 거 다 느꼈어요. 정말 위험한 여자네요. 위험한 게 더 재미있잖아요. 서연이는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 서연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자신의 친구와 남편이 이런 야한 대화를. 더 아래에는 더욱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오빠, 다음에 만날 때는 더 과감하게 해도 될까요? 뭘? 오빠도 알잖아요. 제가 뭘 원하는지. 유진아, 서연이는 오빠를 만족시켜줄 수 없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서연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3년 동안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만날 수 있어? 유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톤이었죠.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려워. 다음 주에 시간 돼? 서연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설마. 응,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유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정말로. 그때 도연이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도연이 이상하게 들떠 보였어요. 서연아,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무슨 일이요? 그냥,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일. 도연의 의미심장한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유진과 카페에서 만난 후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가슴은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임신. 정말 도연이 오빠 아기라고?
서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추러요. 어지러웠어요. 3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방에서 나오셨어요. 서연아, 얼굴이 왜 그래? 완전히 하얗네. 어디 아프니? 괜찮아요, 어머님.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속이 뒤틀리고 토할 것 같았어요. 저녁 7시, 도연이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도연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향수까지 뿌린 채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거든요. 마치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서연아, 오늘 유진 씨 만났지? 도연의 목소리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응.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땠어? 재미있는 얘기 많이 했어? 도연의 태연한 모습에 서연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연기하다니. 오빠, 솔직히 말해봐요. 유진이랑 정말 뭐 하는 사이예요? 갑자기 왜 그래? 표정이 이상한데. 유진이가 모든 걸 말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뭘 말했는데? 도연의 표정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임신했다고요. 오빠 아기라고.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만 벌름거릴 뿐이었죠.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유진이랑.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서연아, 들어봐. 그때 현관 벨이 딩동 울렸어요. 도연과 서연 모두 깜짝 놀라며 문 쪽을 바라봤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도연이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진이네. 서연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설마 정말로. 왜 와? 오늘 만나기로 했어? 아니, 갑자기. 도연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일단 문 열어볼까? 도연이 현관문을 열자 유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서연이 본 유진의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배가 엄청나게 불러나와 있었어요. 임신 8개월은 좋게 되어 보이는 큰 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유진의 차림새였어요. 검은색 바디컨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임신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몸에 딱 맞았어요. 불러나온 배와 함께 더욱 커 보이는 가슴, 여전히 날씬한 팔다리. 임신했는데도 섹시함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죠. 얼굴에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빨간 립스틱, 짙은 아이라인, 완벽한 컨투어링까지. 마치 무대에 서는 연예인 같았어요. 어머, 유진아. 내가? 서연은 입이 마르며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비교되는 유진의 화려함에 위축되었거든요. 서연은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 집에서 입는 편한 면 티셔츠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어요. 머리도 대충 묶어놓은 상태였죠. 안녕, 서연아. 놀랐지? 유진이 당당하게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하이힐을 신고 있어서 키도 더 커 보였어요. 그리고 도연이 오빠. 안녕하세요. 유진이 도연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유진 씨. 배가. 도연도 유진의 만삭 배를 보고 당황한 것 같았어요. 응. 대박이지? 8개월 됐어. 정말 빨리 컸지? 유진이 자신의 배를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전리품을 과시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를 조작하시며 천천히 나오셨죠. 어머, 이분이 누구니? 임신하셨네. 시어머니가 유진을 보며 순수하게 물으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연이 친구 유진이에요. 유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에는 차가운 빛이 어려 있었어요. 아이고, 친구분이 임신하셨구나. 축하해야겠네. 그런데 남편은 어디 계셔? 시어머니의 순수한 질문에 유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남편이요? 유진이 잠깐 멈추더니 도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바로 여기 계시는데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뭔 소리야? 어머님, 제가 도연이 오빠 아기를 가졌어요. 유진이 태연하게 마치 날씨 얘기하듯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 말씀을 잇지 못하셨어요. 떨리는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말 그대로예요.
저희 8개월 전부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유진이 도연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며 말했어요. 도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죠.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유진이 서연을 바라보며 가식적으로 말했어요. 오빠가 나한테 완전히 미쳐버렸거든. 특히 잠자리에서는. 유진아? 서연이 소리를 질렀어요. 왜? 사실인데. 오빠가 그러더라. 서연이랑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유진이 도발적으로 웃으며 자신의 가슴을 살짝 밀어 올렸어요. 특히 서연이는 침대에서 완전 시체 같다고 하더라. 반응도 없고 소리도 안 내고. 그만해.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반면에 나는 어떤지 알아? 오빠가 나만 보면 완전 짐승으로 변해. 정말 거칠게 해달라고 조르거든. 유진이 자신의 목선을 쓰다듬으며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입에 좀 봐. 유진이 양손으로 자신의 만삭배를 감싸며 말했어요. 겨우 3번 만에 이렇게 됐어. 오빠 정자가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지? 시어머니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이게 정말이니? 어머니, 도연이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 이게 정말이냐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치셨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사실이에요. 유진이 대신 대답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결혼하려고 해요. 뭐라고? 도연이 오빠가 서연이랑 이혼하고 저랑 새 출발하기로 했거든요. 유진의 당당한 말에 시어머니는 휠체어에서 쓰러질 뻔하셨어요. 서연아, 너는 뭐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에게 물으셨어요. 서연은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어요. 3년 동안의 헌신, 사랑, 희생,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서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때 유진이 명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서연아, 이혼 서류 준비했어.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돼. 뭐, 어차피 할 일이잖아. 질질 끌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유진이 서류를 서연 앞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미리 말해두지만 재산 분할 같은 거 꿈도 꾸지 마. 이미 변호사랑 다 상의했거든. 변호사까지.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당연하지. 우리 곧 결혼할 건데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유진이 자신의 배를 자랑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 아빠가 될 사람인데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야 하잖아. 도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끝이야. 오빠. 서연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고 생각해. 도연의 차가운 말에 서연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특히 어머니 모시고 나서부터는 정말 지옥 같았어. 도연아, 시어머니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집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너 정말. 시어머니가 분노로 온몸을 떨고 계셨어요. 그리고 서연아, 솔직히 너도 알고 있었잖아. 우리 사이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침대에서도 완전 재미없고, 여자로서 매력도 하나도 없고, 내가 왜 그런 걸 계속 참아야 해? 도연의 노골적인 모욕에 서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반면에 유진이는 정말 다르거든. 몸매도 환상적이고, 침대에서도 정말 적극적이고, 나를 진짜 남자로 만들어줘. 유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듯 포즈를 취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진이는 단 몇 번 만에 임신했어. 너는 3년 동안 뭐 했어? 그건 결국 내가 문제였던 거야. 여자로서 완전히 불량품인 거지. 도연의 잔인한 말에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어서 도장 찍어. 시간도 늦었고 유진이 임신 중이라 피곤해. 유진이 재촉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서연아, 솔직히 말하면 너도 이제 해방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해방이요? 그래. 시어머니 똥오줌 치우는 것도 그만하고 이런 답답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 유진의 말에 서연은 순간 멍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상과 달리 서연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 슬픔, 배신감, 아니면 해방감. 정말 이제 끝인가? 이 모든 고통과 굴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 서연이 이혼 서류를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푸아하하. 서연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유진과 도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너 정신 나간 거야?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서연이 벌떡 일어나서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좋아요. 이혼해요. 뭐. 유진과 도연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너무 신나는데요? 도장 어디 있지? 지금 당장 찍어드릴게요. 서연의 예상 밖 반응에 유진과 도연이 얼떨떨해했어요. 분명 울면서 매달릴 줄 알았는데. 서연아, 너 진짜 괜찮은 거야? 왜 안 괜찮겠어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손뼉까지 쳤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하신데도 무리해서 일어나시려는 거였어요. 어머님, 안 돼요. 위험해요. 서연이 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서연아, 괜찮다. 내가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평소의 약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도연아, 너 정말 실망이다. 어머니, 3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연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 유진 씨, 당신도 참 대단하시네요. 시어머니가 유진을 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저희는 진심으로, 진심.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유진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그 뱃속 아이가 정말 우리 도연이 아이일까요? 뭐라고요? 유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시어머니의 폭탄 발언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우리 도연이 아이일까요? 유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하는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말이죠.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 속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도연이 오빠 아이죠. 다른 남자는 만난 적도 없어요. 유진이 목소리를 높이며 항변했지만 그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도연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점이 좀 있어서. 시어머니가 유진을 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아, 고모가 왔다. 서연의 고모 이영숙이 들어오셨어요. 55세의 고모는 키가 크고 당당한 분이었어요. 전직 의사답게 지적이고 냉철한 분위기를 풍기셨죠. 고모?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전화 받지 않아서 직접 왔지. 그런데 웬 손님들이? 고모가 유진과 도연을 번갈아 보시며 물으셨어요. 고모, 지금 상황이 좀. 밖에서 다 들었어. 서연아. 고모의 차분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임신 축하 인사부터 하고 이혼하자는 얘기까지. 정말 흥미진진하더라. 고모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임신하신 분,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유진입니다. 아, 유진 씨. 반갑습니다. 저는 서연이 고모 이영숙이에요. 고모가 정중하게 인사하시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유진을 관찰하셨어요. 전직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의사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네. 30년 동안 수많은 임신부를 봐왔죠. 그래서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고모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도연아, 너 병원 검사 받았지? 네. 무슨 검사요? 도연이 당황했어요. 불임 검사. 민준이 비뇨기과에서.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고모가 어떻게? 고모. 그건 어떻게? 서연아, 내가 혼자 고생하는 걸 내가 가만히 볼 수 없었어.
그래서 몰래 알아봤지. 고모가 서류를 펼쳐 보이셨어요. 도연 씨, 이게 뭔지 아세요? 도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바짝바짝 소리를 냈어요. 뭔데요? 무정자증 진단서예요. 거실에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의 시간이 멈춘 듯 했죠. 뭐라고요? 유진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어요. 만삭의 배를 안고 비틀거렸어요. 의학적으로 정확한 진단이에요. 도연 씨는 선천적 무정자증입니다. 고모가 냉정하게 설명하셨어요. 정자가 아예 생산되지 않는 체질이에요.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유진이 소리치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오빠,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유진아, 조용히 해. 도연이 당황하며 유진을 제지했어요.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눈물이 아닌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뭘 했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서연아, 3년 동안 나보고 불임이라고 놀렸는데 알고 보니 문제는 따로 있었네. 서연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씨 없는 수박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라고? 도연이 충격받았어요. 3년 동안 나보고 뭐라고 했지? 다른 집 부인들은 다 임신한다고. 너만 못한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병원에라도 가보라고. 내가 문제라고. 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구였어? 서연이 도연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어요. 너였어. 씨도 없는 놈이 뭔 소리를 한 거야. 서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3년 동안 나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했는데 서연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유진아, 그럼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 거야? 서연이 유진을 향해 다가갔어요. 설마 나 몰래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거 아니지? 아, 아니야. 유진이 뒤로 물러났어요. 그럼 뭐야? 성룡잉태야? 서연의 신랄한 말에 유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누구야? 진짜 아빠가 누구라고? 회사 부장님. 유진의 고백에 도연이 충격에 빠졌어요. 뭐라고? 그럼 나는 뭐야? 바보였지.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완전히 이용당한 거야. 호구 중에 호구. 서연아, 3년 동안 나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정작 자기는 다른 여자 바람 피우고. 그런데 그 여자도 또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하고. 서연이 비웃었어요. 정말 웃기는 상황이네. 누가 이런 시나리오를 썼을까? 고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서연아, 이것도 있어. 뭐예요, 고모? 이 집 등기부 등본. 내 명의로 이전됐어. 네.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처리했어요. 재산 증여 절차도 다 밟았고. 고모가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 집과 모든 재산은 서연이 거예요. 그럴 수가. 그리고 도연 씨. 고모가 도연을 차갑게 바라보셨어요. 당신 회사에도 연락했어요. 뭐라고요? 불륜 사실과 직장 내 성희롱 건으로 신고했어요. 내일 징계위원회 열린다니까 준비하세요. 도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유진 씨. 고모가 유진을 바라보셨어요. 당신 약국 면허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지른 약사에 대한 신고를 해야겠어요.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할 거예요. 유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요? 당신이 내 조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데요. 서연이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제 이런 거 필요 없네. 찢어버리려는 순간 다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역시 이혼은 해야겠어. 서연아, 씨 없는 수박이랑 평생 살 이유가 없잖아. 서연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도연아. 응? 위자료는 포기할게. 어차피 너 곧 백수 될 텐데 뭘 받겠어. 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유진아. 응? 이제 진짜 아빠 찾아가. 애 아빠가 책임져야지. 서연아. 제발.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보기 싫어. 유진이 울면서 일어났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애초에 친구 남편한테 손대면서 뭘 기대했어? 서연의 차가운 말에 유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연아. 서연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뭔데?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서연의 목소리에 진한 감정이 담겼어요. 매일 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울었어. 내가 여자로서 부족한가, 매력이 없나 그렇게 자책했어. 서연아.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너였네. 씨도 없는 놈이 남 탓만 하고 있었어. 서연이 도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알겠지? 누가 진짜 문제였는지.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유진이 문으로 향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소리 그만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유진이 문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행복하게 살아. 당연히 행복하게 살지. 너희 같은 쓰레기들 없으니까. 문이 닫히고 도연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나갔어요. 거실에는 서연과 고모,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평생 최고의 복이야. 어머님, 그 나쁜 놈한테서 널 지켜내지 못해서 미안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네, 어머님. 1년 후, 서연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고모가 물려주신 집을 개조해서 1층은 카페로, 2층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서연아, 오늘도 손님 많이 오네. 네, 고모. 정말 감사해요. 카페는 금세 소문이 났어요. 맛있는 커피와 따뜻한 분위기로 단골들이 생겼죠.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주문했어요.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였는데 근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매번 와도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정성이죠.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의 우울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라도 보실래요? 영화요? 서연이 수줍게 웃었어요. 네, 괜찮으시면. 좋아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편, 도연은 회사에서 징계해임 당한 후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좁은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유진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약사 면허도 정지당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연이의 통쾌한 복수이자 인생 역전 스토리였습니다. 3년 동안 불임이라는 누명을 쓰고 고생했던 서연이었지만 정작 문제는 남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라고 믿었던 유진이도 결국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모든 걸 잃고 말았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선량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이처럼 기가 막힌 반전의 순간이 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사이다 같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는 속사정을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믿을 수 없는 인생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속사정 인생사,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